아사달 씨름대회. 이 카라연합TV가 추진하는 카라연합은 그러니까 한국인의 문명 개벽, 일본과 더불어 문명 개벽을 해야겠다. 그런 목적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이 아사달 씨름 대회가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달성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문화의식에 대한 새로운 고찰, 새로운 각성, 이런 것을 감히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대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달 씨름 대회는 국중대회의 큰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의 현재 씨름하고가 관련되는 분, 즉 한국 씨름협회 관계자들,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런 정치가들과 특히 대통령이 최고의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 아사달 씨름 대회와 같은 이런 국중대회의 모셔 방향에 대해서 각성만 하신다면은 그 누구보다도 천군만마를 얻어서 빠른 속도로 카라연합TV가 추구하는 미래의 이상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연합TV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카라연합의 중요한 상징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라연합 국기, 일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방송했던 여기에 핵까마귀가 보이고요. 이 카라연합 국기의 공식 이름이 핵까마귀입니다. 일본말로 히카라스. 그리고 이게 카라연합의 영토, 일본 열도, 이게 일본 열도가 보이고 한국, 조선, 북한이죠. 그리고 여기에 카라연합 특별행정자치도, 즉 수도, 경상남도의 카라연합 수도를 건설한다. 그리고 동해를 카라해로 바뀌는 것을 일본과 합의한다. 그리고 독도도 카라섬으로 일본과 협의하여 의견 일치를 봐서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 카라연합을 라는 하나의 국가연합체제를 만들어간다. 이게 카라연합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아사달 씨름 대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사달 씨름 대회를 치르는 중요한 정신적 모티브가 이 시까마귀인데, 이 시까마귀, 이 시의 정신을 가지고 아사달 씨름 대회를 치른다. 그래서 이 카라연합이라는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예전에 어떤 유튜브에서 설명했던 이런 구조 모형 속에서 오늘은 이 아사달 씨름 대회의 진행 순서보다 더 피지컬하고 시각적으로 한국인들이 그리고 일본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설명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사달 씨름 대회의 진행 순서. 일본 수모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얼마나 알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본 수모는 일본의 중요한 국중대회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사에
많은 영감을 얻어서 이 아사달 씨름 대회의 그 진행 순서도 시나리오를 짰다는 걸 솔직히 고백합니다. 첫 번째 행사가 아사달 씨름대회 첫 번째 행사는 1. 한 탱그리 검단 맞추기. 한은 한국 할 때 한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라는 하나, 또 크다, 한박, 대전할 때 크다, 그런 세 가지의 중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탱그리는 한국인들의 역사적 고향, 만주와 유라시아 스케타이 유목제국의 몽골과 투르크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현재 한국어의 하늘에 해당하는 것이 탱그르가 되겠습니다. 투르크어로 탱그르, 그리고 몽골 발음으로는 탱아르, 둘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하늘이란 뜻입니다. 큰 또는 하나의 하나님, 큰 하나, 탱그리, 그리고 검은 이제 고대 한국어에서 마한지란 변한 에서 고대어로 검이 이제 신에 해당하는 갓에 해당하는 겁니다. 갓. 검단산이라고 서울 동쪽에 가면은 있지요. 그 검단산의 검단이 사실은 백제가 고대 제첸 의식을 치르던 검 신단이 있는데요. 거기 검이 그 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서 검단산에서 그 검단으로부터 뜻을 가져와서 검단을 채용한 겁니다. 검단 맞지리. 맞지리는 뭐 일본말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그 맞지리가 한국말입니다. 맞으리, 달맞으리, 달맞이 할 때 그 맞으리. 즉 그래서 큰 하늘 신 맞으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아사달 씨름대회 처음에 치르는 어떤 종교의식 같은 겁니다. 종교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달 씨름대회의 첫 번째 순서로는 종교의식이 있다. 그리고 그 종교의식의 그 명칭은 한 탱그리 검단 맞지리이다. 그리고 그 재단은 한 탱그리 검단이라 부른다. 이 단자가 재단 단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나와서 개회를 선언합니다. 일본 수모는 일본 텐노가 나와서 개회를 선언하지요. 지금 현재 한국 씨름하는 것과 다르게 일본은 그 무게가 스무다이까이 20대의 그 무게가 한국의 씨름대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텐노는 현신인데 그 텐노가 직접 나와서 개회를 선언한다. 그리고 축사를 한다. 이게 그 무게가 중량감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기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아사달 씨름도 그 정도 중량감으로 국중행사로 치르는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와서 개회를 선언하고 축사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축시 낭송 일본 수무대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걸 개발한 건데요. 독창적으로. 그러니까 시를 읊는 축하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누가 낭송을 하느냐? 시 작가가 직접 나와서 낭송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장원에 당선된 사람이 직접 나와서 자기가 지은 시를 낭송하는 거예요. 그 시의 내용들은 뭐 대회를 축복할 수도 있고 이 국가를 축복할 수도 있고 또는 인류를 축복할 수도 있고 여하튼 긍정적이고 어떤 지지적인 그런 시들이 낭송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는 상시적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항상 공모를 받아서
상시적인 시위원회라는 것이 체크를 해서 장원을 계속 장원시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시의 나라, 이것이 중대한 아사달 씨름대회의 행사 모티브다. 어떤 중요한 그 목적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시를 통해서 전 국민의 에너지를 상시적으로 자극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목적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씨름 경기의 전개. 씨름을 이제 본격적으로 씨름 대회를 치르는 거지요. 그리고 15일간 하고 선수당 하루에 한 게임 붙는 겁니다. 한 게임. 3판 양선제가 아니죠. 그리고 15일 지나면 15게임을 해서 리그제로 펼쳐진다. 이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차근차근 깊은 대목은 따로 시간을 나눠서 할애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유튜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5일 동안에 게임이 다 치러지고 나면은 이제 우승자를 뽑아서 시상식을 치르겠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느냐? 그 다음에 당골레. 여기 당골레는 한자로 말하면 무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당골레라는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당골레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에서 과거에 무당, 점쟁이라도 불렀죠. 그분들을 그 지방 사투리로 부를 때 당골레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거는 당골레는 그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탱그르, 여기 보이죠? 탱그르. 하늘을 모시는 샤먼을 탱그르 했는데 이 말이 한국말로 표현한 게 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음만 바뀌었지 그 자음을 보면은 일치하고 있죠. 어원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늘을 모신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당골레 검 보내기의 의식. 저는 신보다는 검이란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이 한국인들의 고유의 이게 일본말로 가서 이게 카미가 되는 거예요. 카미. 카미. 일본말로 카미가 신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이제 디프를 해야겠죠. 우리 뭐 한국 사람들 디프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물놀이도 하고 또 농약대 풍물놀이 이런 것들이 디프리로 치러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축시를 낭송한다 했는데 그 시를 낭송해서 쓰고 나면은 버리냐? 그러지 않겠죠. 중요한 국중대회에서 전국적으로 장원을 먹은 그런 시를 낭송하는 건데 그 시는 시박물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게 연구 보관하는 겁니다. 박물관에. 그래서 그 시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미래로는 수천 대가 쌓이는 겁니다. 뭐 이제 일정 기간은 현재 그 물리적으로 보이는 그 시로서 보관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컴퓨터로 디지털로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 시까마귀 여기 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까마귀 박물관은 어디에 서느냐? 평양에 서는 겁니다. 평양. 그래서 아사달 씨름 대회를 통해서 이 분단된 남북한을 완벽하게 통합하는 정신적인 토대로 삼는다. 이런 의도가 이게 배어있는 겁니다. 평양의 시까마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사달 씨름 대회는 아사달이 아침의 땅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최초의 고대국가 고조선의 최초의 수도 아사달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고조선 지역 평양.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과 강력하게 결합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로 삼겠다. 이런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시까마귀 박물관은 평양에 산다. 딴 데는 안 한답니다. 평양.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슬라이드. 핵까마귀는 한국, 조선, 일본을 사랑해. 슬라이드 제목이 이렇습니다. 특히 조선과 한국의 좌파를
니마 돌아오라 본래적 자기로.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까마귀가 뭐냐? 핵까마귀는 여기 보이죠? 이 국기 이름이 핵까마귀입니다. 이게 한국, 조선, 일본이 결합된 유니언 체제의 국기, 카라연합 국기, 이름은 핵까마귀, 일본말로는 히카라스. 이 핵까마귀는 뭐예요? 부여문화의 상징. 응? 이 핵까마귀가 대표하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그 모습에서 핵까마귀 무사가 보이죠. 그래서 이 핵까마귀는 저 카라연합 국기의 핵까마귀면서 그 무사,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이 무사, 이게 핵까마귀, 이 가슴에 보이죠? 이 상징으로 제가 넣은 겁니다. 핵까마귀는 심장의 에너지가 어디에 꽂히느냐? 이 한국의 좌파에 꽂힙니다. 좌파에. 좌파에 꽂혀서, 그리고 북한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꽂혀서, 이게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보면은, 핵까마귀 무사는 한국의 좌파를 사랑해. 좌파는.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선한 의지가, 그렇죠. 한국의 좌파의 그 간판이 뭡니까? 독립운동하였다는 그 정신,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달성했다는 민주주의 운동,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좌파가 명분을 실제적으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 좌파가, 북한도 사실은 독립운동과 관련가 있죠. 민주주의 문제에서는 좀 고민할 문제가 있지만은, 그 좌파를, 이 핵까마귀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번개마냥 에너지가 팍 꽂힌다, 이 말이에요. 사랑해서 이렇게 상승해서 카라연합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한국, 일본, 북한, 조선이 통합된 나라 카라연합으로 상승해서 이걸 달성한다. 이게 뭐라고 써요? 핵까마귀 무사는 한국의 좌파를 사랑해.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선한 의지가 부여문화주의의 화신인 핵까마귀, 부여문화주의의 화신, 핵까마귀 와 결합하여, 여기 되게 중요해요. 변증법적 질적 전화를 달성하면서, 질적 전화는 한국의 좌파와 북한이 이 선한 의지의 명분 플러스 이 핵까마귀 정신으로 융합되면서 변증법적인 여긴 질적 전화가 달성되면서 카라연합의 노스텔지아 이상향에 이른다. 저는 바로 이러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일본이 보이죠. 이쪽 이렇게 자르면은 이거 해양 세력입니다. 이쪽에는 대륙 세력이죠. 국제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갈려 있는 겁니다. 여기 남한 좌파는 좀 애매한 상태에 있죠. 이런 상태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복잡한 국제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장기적으로 카라연합TV가 지향하는 것은 이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카라연합을 만들면서 부여문화주의에서 부여문화주의로 본래적 자기를 회복하는 시도로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니마, 한국, 조선, 일본의 니마, 돌아오라 본래적 자기로. 특히 조선과 한국의 좌파들, 조선과 여기 한국의 좌파들, 니마, 돌아오라 본래적 자기로. 이런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싶습니다. 다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사달 씨름대의 순서는 아까 이렇고요. 그러면 그 아사달 씨름대는 어떠한 무대장치 속에서 치러지느냐. 이게 참 재밌는 것입니다. 자,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게 원이 보이죠?
원. 이거는 씨름판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 씨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심판이죠. 심판. 일본 스모에서 그 심판 복장이 너무 좋아서 멋있잖아요. 제가 캡처해서 가져온 겁니다. 저는 일본, 한국 가리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저는 하나로 똑같이 보는 사람입니다. 일본을 배척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스모대의 심판이 일본말로 교지. 응?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호랑이가 보이죠? 여기는 곰. 단군 신화의 주인공들, 곰과 호랑이. 마늘 먹기 시합 해가지고 곰이 이겼죠. 그래서 웅녀가 돼서 환웅과 결합해서 단군을 낳죠. 이게 우리 조상들의 토템, 우리 조상들의 토템에 해당하는 이 곰과 호랑이. 보이고, 여기 이제 소금 그릇도 보이죠? 이걸 일본말로 시우라고 그러는데, 이 소금 왜 갖다 놨느냐? 이제 하나의 고대에는 한국인들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소금, 나중에 이것도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나중으로 미루고요. 그래서 일본 스모에도 이 소금 고수레가 있지요. 그러니까 일본 스모가 한국 고대 문화의 본래적 모습을 종교적으로 이미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스피커, 이제 실내 아나운서 그리고 음악 나오고 스피커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딱 하나면 그림은 3개인데 사실 하나예요. 이게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시, 말씀은변의 절사자. 시가 사실 여기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 천조가리 보이죠. 이 문양을 이 본을 떠가지고 천에 넣어가지고 이 사면에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연등 안에다가 옆에 써가지고 안에 불빛 여기에 이것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붙고 그 밑에 연등이 이렇게 시라고 쓴 연등이 밝게 빛나는 거죠. 그리고 요것이 이제 이거는 거의 똑같이 일본에서 수용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 일본 하면은 아주 경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데요. 알고 보면은 이게 한국 고대인들의 정신하고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저는 뭐라고 붙였느냐? 그게 시까마귀입니다. 시까마귀. 그게 시까마귀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은 이 천조가리, 너는 이게 뭐냐?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개가 이름 모양의 이거 하나, 둘, 3개가 결합돼 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씨름장, 천장에 이렇게 걸어 놓는다 이겁니다. 이게 일본 스모의 상징인데 아사다리 씨름대회는 이걸 응용하면서 한국적으로 바꾼다. 한국적으로 어떻게 바꾸냐? 한국인의 상징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군 신화는 역사적 사실이고 라는 토템의 증거. 이게 이제 6,000년 전에 지금의 요화 문명의 그 홍산 문화의 유적지에서 발굴된 건데요. 여기 보면 연용성 출토, 청동장식의 독수리와 곰, 범, 이리 이렇게 써있죠.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군 신화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단군 신화 자체의 토템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단군 신화가 단순히 신화가 아니고 고대의 그 부족들을 통합하고 하나의 정치체를 만들면서 각 부족의 토템들을 갖고 이런 청동장식을 만들어가지고 쓰다가 문명이 붕괴된 이후에 땅속에 묻혀있던 게 현대에 발굴돼갖고 우리가 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이게 호랑이 보이죠? 여기 곰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새가 보이죠. 새. 독수리처럼 보이죠. 하늘의 제왕. 이게 환웅족일 수 있죠. 이건 곰족. 얘 맥 할 때 맥족에 해당한다고
학자들은 보는데요. 이거는 예조, 호랑이를 터뜨리는. 이게 결합하면서 당군 조선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여기 뭐 1위가 보이죠? 늑대죠. 늑대는 투르크족의 토템입니다. 투르크족. 투르크 말로 아시나 하면은 투르크어로 늑대란 뜻입니다. 아시나가 여기 보이죠. 늑대가. 그러니까 이 당군 조선의 고대 이 정치체에 이 투르크족도 같이 참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당군 신화에는 이 곰과 호랑이 얘기만 나오는데 이 늑대도 업서버 비슷하게 끼웠다 이 말이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고대에는 이 투르크가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가 주된 세력이고 이쪽이 여기는 약간 주변 세력, 유목세계. 근데 후대로 오면서 이 투르크가 힘이 세지죠. 그래서 훈누 제국 때 이 투르크족의 이 주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했고, 그래서 시까마귀의 상징, 이 아사들 시름대의 최고의 상징은 시까마귀다. 시까마귀를 통해서 인류와 한국인과 인류의 어떤 정신적인 개방성과 포용과 관용의 메시지를 끌어당겨서 추진해 나가있다. 이런 철학적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까마귀. 이 신앙송 시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했고, 그 다음에 이 보면 이제 시까마귀 아까 그 걸려있던 시까마귀를 보다 좀 키워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게 시가 보이죠?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했으니까 이 시가 보이고 바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6천년 전에 만들었다는 당군조선 시대의 청동장식. 이게 홍산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홍산문화가 고조선 문화라는 게 중국인들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잘 하기 싫어하는데요. 한국 역사학자, 고고학자들 요동으로 달려가서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 한국인들의 본래적 자기의 그 상징이 이거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천 보이죠? 천. 이 그림을 여기 천에 넣어가지고 이건 일본식이니까 이건 떼고 이런 모양으로 넣어서 이렇게 휘장이죠. 휘장. 내면에 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약간 이제 한국식으로 변형을 주긴 하겠죠. 근데 이거하고 이거는 이게 솟아있는 거 이거는 그거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보면 까마귀의 깃, 그 다음에 주둥이, 입 그런 기하학적인 상징을 단순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것은 그대로 쓰면서 그 밑에 일천 한국인다운 상징을 이 문양으로서 집어넣겠다. 그리고 연등에다가 절에서는 연등이 있죠. 불빛 나오는 연등을 크게 공처럼 만들어서 거기에 시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둥 이렇게 매달아놓는다. 그러면 주변에서 보면 그게 보이죠. 시가. 그래서 이 행사가 어떤 목적을 띠고 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행사장 정중앙 천장에 일본 20대처럼 한국식으로 만들어서 매달아 놓는다. 그거 이름은 시까마귀다. 시, 여기 시 보이죠? 이름은 이 이름보다 시까마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잠시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까마귀에 대해서는 예전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가 재미가 없나 딱딱한가 많이 조회수가 늘어나지 않아 가지고 사실은 좀 제가 좀 약간 실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은 시까마귀 인형
시까마귀 이념이라고 써있죠. 이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포용의 크기. 이 말을 다르면 관용과 포용. 이 시가 가장 포용력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시. 시 안에서 기독교, 불교, 기타 종교와 사상, 뭐 공산주의, 마르크스, 무신론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비어있는 시, 이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시가 켜져요. 불이 켜져. 의미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포용하는 거죠. 관념론, 이 과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걸 관념론,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걸 다 제거하려고 했죠. 장기적으로. 시까마귀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다. 그대로 온전시킨 상태에서 시 안에서 하나로서 관용적으로 포용한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얘기의 설명, 이 철학적인 내용은 알고 싶으면은 각자 좀 재미없고 인기가 좀 없어서 안 들은 분들이 많은데 직접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제 유튜브 카라이나 TV 유튜브 제가 일부러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카라이나 국기도 보이죠. 카라이나 국기도 보이고 그거 말고도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 카라이나 구조 모형도 보이고 카라이나 구조. 근데 이건 어디냐? 이거 시까마귀 이념. 이게 보면 시까마귀와 카라연합의 비전. 사실 이거하고 같이 제작한 건데 너무 길어서 제가 요거하고 이걸 분리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원래 하나였는데 여기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인기가 꽤 많이 보셨어요. 270여 명 조회했는데요. 여기는 84회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가장 엑기스입니다. 이걸 봐야 돼요. 모든 한국인들이. 아니 전 인류가. 그래서 종교에 가지고 전쟁하고 종교 가지고 다투고 이념 가지고 다투고 이런 것들을 관용적으로 관대하게 이 시야라는 이름으로 시 안에서 하나의 관용의 정신으로 통합은 아니고 상호 이해, 관용하는 넓은 마음으로 인류가 나아가야겠다. 바로 이 아사달 씨름 대회는 그러한 문화적 목적성, 전 인류사적으로 봐서도 아주 대야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목적성을 띠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사달 씨름 대회에 이제 하는 이제 실제 이제 주인공들 선수들 아사달 씨름 대회의 장사의 모습, 장사 보면 이제 마와시의 삿바가 채워져 있습니다. 일본 스모와 한국 씨름이 결합된 형태다. 이걸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룰도 바뀌고 게임 룰도 바뀌는 겁니다. 한국 씨름, 일본 씨름하고도 또 다르고 현재 한국 씨름하고 또 다른 그런 창조적인 씨름이 될 겁니다. 약간 이제 그 장단점의 어떤 사장되는 측면들이 좀 존재하긴 하는데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하는 시간이 유튜브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씨름 대회가 다 끝나면 이 다섯 번째 시상식이 보이죠? 시상식을 하죠. 근데 시상식에 나타나는 게 뭐죠? 아주 중요한 게 트로피죠. 트로피. 우승자에게 주는 트로피. 이게 현재 한국씨름협회에서 주관하는 천하장사 씨름대회 황소 트로피입니다. 한국인들은 조선시대에도 그 각 지역마다 씨름대회가 있을 때 우승을 차지하면 황소 한 마리를 줬죠. 그래서 현대에 와서 황소는 주지기는 좀 그렇고 그것을 모형한 트로피를 만들어서 우승 트로피를 기념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참 토속적이고 부담 없고 좋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그런 씨름도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도록 관용적으로 열어놓긴 하겠지만은 국중대에서 치르는 씨름은 이 트로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사달 씨름 대회는 어떤 트로피를 사용하느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주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겁니다. 이 트로피. 자, 크게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탱그리 칸에 주어지는 환웅 트로피 이렇게 써있죠. 이 탱그리 칸, 아까 몽골 투르코로 하늘을 탱그리를 한다 했죠. 그럼 칸은 왕이라는 뜻이죠. 칸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도 알죠. 고대의 한국인들도 최고 우두머리 부족장을 칸이라 불렀어요. 왕이라는 중국말 왕의 칸이 잡아먹힌 거죠. 이건 죽어버리고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2000년간 중국 지배하에 동아시아가 있다 보니까 뭐 칸이란 말을 안 쓰지요. 유목 세계에서는 오랫동안 쓰긴 했는데 뭐 칭기스 칸 뭐 그러잖아요. 탱그리 칸 이건 누구냐? 일본의 요코즈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일본 요코즈나는 뭐냐 하면은 우승을 많이 해가지고 최고의 등급 자기전 중에 아무나 그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승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일정 조건이 돼야만이 승자로서의 많은 것을 갖춰야만이 그 일본 스무 협회에서 요코즈나라는 것을 지위를 주는 의식을 치르고 아주 경건하게 그걸 부여합니다. 근데 아사달 씨름 대회에서도 그런 정도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은 계급제를 스모처럼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계급의 그 명예로운 자에게 탱글 칸이라는 치호를 주는 한국식이죠. 일본 사람들은 요코즈나 그러는데 그건 일본식이고 한국 사람들은 유목세계로부터 오는 그 본래적 뿌리 한국인들의 그래서 그 탱그리 칸이라고 이거 국제정치적 또 목적도 있어요. 이게 이런 걸 만드는 게 이거 해놓으면은 몽골 사람들, 투르크, 터키까지 전부 이거 보려고 아마 관광으로 아사달 씨름대 구경 가자고 올 거예요. 아사달 씨름대 구경 가자고 일본 사람들이 또 건너오고 중국 사람도 올 거예요. 중국 사람도 씨름을 하거든요. 다 북방으로도 들어간 문화죠. 각자라고 해가지고 씨름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나 일본, 몽골만큼 아주 일상적이고 활성화되어 있는 그러지 않죠. 왜냐면 원래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지배자들이 가져왔고 유목세계의 문화고 중국인들은 원래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몽골, 한국, 일본은 강력한 이 유목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탱그리 칸이 바로 뭐냐 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한마디로 일본의 요코즈나에 해당하는 최고 등급의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한 계급 이름이에요. 탱그리 칸. 우승자 탱그리 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승하면은 뭘 주느냐? 트로피를 주는데 우승 트로피를 주는데 그 트로피 이름이 환웅 트로피예요. 당군 신화에 나오는 환웅. 당군의 아버님. 우리들의 한국인의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환웅. 응? 아까 그 토템에서 보면은, 뭐야, 잠깐만. 자, 토템에서 보면은, 이거. 여기 새에 해당하는 게 환웅입니다. 새에 해당하는 거, 독수리. 이게 바로 유라시아를 전체적으로 펴 유럽까지 가가지고, 국가의 상징으로서 독수리를 상징으로 쓰는 나라들이 많죠. 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게 환웅이죠, 환웅. 환웅 트로피. 그래서 그건 환웅 트로피를 준다. 그럼 환웅 트로피는 어떻게 읽느냐? 이게 환웅 트로피입니다. 요게 환웅 트로피. 그리고
그 탱그리칸이 된 그 다음에 우승자에게 이걸 줍니다. 요걸 주고, 요거는 신라 근간이죠. 이게 유목세계의 새와 나무, 신목이죠. 신목. 이거 상징화하는 겁니다. 이게 투르크 옛날 훈누 제국의 왕들도, 심지어 요 나라 왕들도 요런 양식의 금관을 썼어요. 유목세계의 상징이죠. 신라인들의 조상은, 즉 한국인들의 핵심적인 문화적 조상은 바로 유목세계로부터 왔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전부 유목문화의 그 모습들입니다. 여기는 뭐야? 뿔잔이죠. 뿔잔. 각배라고 그러는데, 뿔각자, 뿔잔. 왜냐면 유목민족들은 이제 술도 먹고 뭐 마시고 그럴 때는 뭐 토기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뿔을 잘라서 가운데를 비우면 비잖아요. 거기다 술을 더 따라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음료수를. 이게 뿔잔이 그럴 때 쓰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신라, 대릉원, 그리고 가야 문화 유적지인 대성동. 가야 문화에서, 이게 가야에서 나온 겁니다. 뿔잔입니다. 응? 말 뒤에 뿔이 달린, 뿔잔이 있죠. 이 가야의 유적지에서 발굴된 겁니다. 현대에. 이게 외국에서 온 게 아니고, 유목스키타의 문명의 잔영이 가야 무덤을 발굴하니까 다 나온 거예요. 이거는 신라 대릉원에서 나온 거고, 신라 대릉원. 이거는 신라 거예요. 기마인물연 톡이라고. 이건 진짜 예술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게 동복이죠, 동복. 이게 항상 타고 다니면서, 어느 자리에 잠시 머무를 때, 음식을 해 먹을 때, 이 청동 솥에다가, 이 동복, 고리동자, 에다가 끓여 먹는 거죠. 그리고 마구, 잘 보면은, 말 타고. 이게, 신라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기마인물은 톡이라고. 이거. 그래서 탱그리칸에게 주는 환웅 트로피는 어느 거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응용하는 거죠. 요 아랫부분 여기다가는 이제 상패, 여기 천하장사 뭐 하면 아사달 씨름대의 우승자 장사 누구 뭐 이렇게 쓰고요. 똑같고. 이건 말고 이제 사면이니까 옆면 2개, 뒤쪽에 또 한 면 있죠. 거기다가 예쁘게 이제 부각을 줘가지고 조각을 해서 그걸 돌려 넣는 거예요. 뭘? 이걸 거기다가 새겨 넣는 거예요. 요걸. 한국인의 상징. 그걸. 이 주변에다가 이 아래쪽에 여기는 황소가 있는데 황소를 받치고 있는 이 받침대에다가 삥 둘러서 연용성 청동장식 토템 그걸 새겨 넣는다. 조각을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기마인물은 토기는 이 기마인물은 토기는 이 황소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황소자리에다가 기마인물형 토기를 그대로 이렇게 올려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승자에게 주는 탱그리칸에게 주는 탱그리칸하고 아니면서 여하튼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트로피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과 이걸 결합한 요것이 우승 트로피다. 이거는 뭐냐? 우승자의 머리에 씌워주는 관이에요. 우승자에게 이 신라 금관 모양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전 대회의 우승자에게서 우승자로 계속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승하면 다 주는 거고 A가 우승해 영구 보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모든 우승자는 집에 우승 한번 하면 이거 다 하나씩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요거는
유일무이하게 하나, 금으로, 실제로 금으로 돼 있고, 우승하면은 이걸 머리에 씌워서 자기 집에 가져가는 거죠. 다음 대회에 나와가지고 우승을 또 차지하면 또 이걸 계속 가지고 보관하는 거죠, 계속. 이걸. 근데 이것도 몇 회, 뭐, 3회면 3회, 5회면 5회, 이걸 달성을 하면 영구 갖게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연달아는 아니고, 하여튼 우승을 한 5번을 했다. 그것은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승을 하는 사람에게 가져갔다가 다시 가지고 나와서 다음 대회에서 또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승하면 다 그 사람들한테 건네지죠. 그 사람이 그 다음 대회에 또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우승하면 또 다른 사람한테 건네주죠. 유일무이하죠, 이거는. 이거를 몇 회 하면 영구 보관할 것인가는 그건 좀 연구를 해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각배. 이 각배도 이것과 함께 그냥 주는 겁니다. 이것도. 우승하면 줘요. 우승자는 모두 이걸 집에 다 자기 걸로 보관하는 거예요. 누가 나는 이때 우승했어.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이제 보니까 이 청동 장식 요게 토템 요것도 아마 밑에 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주는 방식과 형식은 좀 달라야 할 것 같아요. 이것하고는 좀 잘. 이제 값은 이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그래서 이걸 의미를 갖고 차등을 주어서, 예를 들면 감투상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이걸 준달지. 이거는 무조건 탱거리 칸한테 우승자에게 주는 거고, 이건 탱거리 칸들이 다 쓰는 거고, 돌아가면서 우승자에게 계속 돌아가는 거고, 영구적으로 우승하면 무조건 영구 보관 자기 것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그런 데 쓰는 거랑 우승자하고는 관계없고, 감투상이랄지 다른 상에 이걸 쓰면 어떨까. 방금 생각이 난 겁니다. 이 PPT를 만드는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카라의 영원하라라는 시, 아마 제 유튜브 자주 봤으면 그 시 음악 나오는 거 봤을 겁니다. 거기에 1절 1년입니다. 1절 1년. 이걸 왜 가져왔느냐? 지금 이 아사달 씨름대에서 이 진행 순서에 맞춰서 여기에 나오는 그 기념품들, 많은 얘기들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유목세계와 관계 있죠. 유목. 진취적이고 강렬한 한기운의 본래적 자기의 모습. 유목. 이제 그거를 고분별까지 수렵도죠. 여기는 백두산 천지. 여기는 동해, 용오름. 여기는 후지산. 자, 이걸 이런 식으로 보면서 시를 다시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와 야만의 말발급 소리 들려오네 이거죠. 초원의 영혼이 깨어나네 이거죠. 백두의 대가리를 스치고 백두산. 이 기운이 만주 벌판을 지나 백두의 대가리를 탁 스친다 이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느껴야 돼요. 그래야 시가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스치고 카라의 영오름 타고 넘어. 이제 동해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제 이름을 이 카라에는 동해를 카라에라 한다 했죠. 카라 연합에서는 동해도 일본에도 아니에요. 카라해. 전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거예요. 동해 독도 가지고 이제 싸움하면 안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카라 연합에서는 카라해, 카라섬. 여기 뭔지 카라해니까 여기 독도가 이쪽에 있겠죠. 카라해 섬이 되는 겁니다. 일본말로 카라시마. 카라의 영오름 타고 넘어. 이 기운이 이 개척과 무용의 이 강렬한 기운이
백두산 차고 넘고 동해 용오름 타고 하늘로 솟아서 후지의 아타마를 내모있네. 일본말로 일부러 썼어요. 후지의 머리를 내면 이러면 안 되죠. 일본 사람도 이걸 다 보고 느껴야 되는데. 후지의 아타마를 애무했네. 일본 열도까지 이르렀다 이겁니다. 바로 이 유목스키타의 강렬한 진취적 기상, 요것이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갖고, 이걸 상징문으로 해가지고 아사달 씨름 대회의 기념품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본 스무와 씨름을 결합해서 이 복장도 이렇고, 아사달 씨름 대회의 전체적인 개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사달 씨름대를 한국인들이 여론을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실천을 옮겨야겠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한국 씨름협회 관계자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치러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갖고 국중대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 대통령이 이 국가의 강력한 비례지향적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선동을 좀 해야 됩니다. 선동을.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연용성, 요하문명전에 보면 홍산문화, 이게 한국인들의 고대의 본래적 자기의 문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부 미래지향적 국민교육에 써야 되는 겁니다. 교과서도 그러니까 다 바꿔야 돼요. 응? 교과서도 바꾸고, 문화의식 구조를 일치월장 천지개벽해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여는데, 이 아사달 씨름대회를 최대로 이용해야겠다. 이 아사달 씨름대회를 적극적으로 스포츠로 이용하면은, 아까 전에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여기 신앙송하는데 일본의 해마다 연초의 첫 번째 행사에는 일본에서 한국에 축시를 보내는 거예요. 또 한국도 일본의 오스무 다이카이, 일본 스무대회, 일본을 하치바소, 매해 첫 경기 대회에 때는 시합에는 한국에서 축하시는 아니더라도 축하의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정부 문서로 보내는 거예요. 계속 주고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여기 보면 실감하게 박물관에 전부 그것도 보관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누가 일본에서 이렇게 보냈다. 국민들에게서 공문받은 시 낭송하거든. 당연히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평양에다가 만든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평양에다가. 근데 이게 되게 하려면은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요걸 여기에 이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핵까마귀 무사는 한국의 좌파와 북한을 사랑해. 이 사람들이 부유문화주의 본래적 자기를 회복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변증법적 질적 전화를 달성해갖고 카라연합의 노스텔지에 꼬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림들이 이 그림이 말하는 것은 이 카라연합에 가려면은 한국인들이 좌우를 떠나서 다 머리가 천지개벽을 해야 되지만 특히 북한하고 한국의 좌파 특히 개벽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핵까마귀 무사가 러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 대해서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한국인들 특히 이 카라연합과 관련되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이 말하고자 하는 이 얘기, 저 사람은 왜 저런 얘기를 저런 식으로 강조할까? 응?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또 설명이 많은데요. 이상으로 모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르친 훈 게세란이었습니다.